우리는 지금까지 바다의 5%만 탐험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바다에서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거예요. 반면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는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생존 모드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사막에서는 탈수보다 익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이 더 심각할까요? 음식 없이 바다에 표류하는 경우? 아니면 사막에서 길을 잃는 경우?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더 힘든 일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없고 밤에는 영하의 기온,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거센 바람을 피할 수 없어요. 바다의 변덕을 피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서는 12m 높이의 거대한 파도를 마주할 수도 있어요. 북대서양과 같은 곳에서는 1분 동안 물 위에 떠 있기도 어려울 거예요. 거친 바다에서 배를 조종하기도 힘듭니다. 배가 뒤집히거나 임의의 방향으로 표류할 수 있죠. 바쁜 항로가 있는 지역에 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나가던 배가 발견하고 구조해줄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다는 수심이 5에서 8km에 이르는 곳도 많고 해양 생물은 깊은 곳에서 헤엄칠 가능성이 높아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장비도 필요해요. 설령 잡았다고 해도 요리할 장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1년 이상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약간의 운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 어부가 이 이론에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지 1년이 넘은 후에 구조되었습니다. 호세 알바렌가는 2012년 멕시코에서 출항해 표류하다가 8,000km 떨어진 마샬 군도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견 당시 그의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물고기, 새, 거북이를 잡으며 생존해왔어요. 열대 바다에서는 담수를 확보하고 보트나 뗏목에 몸을 띄우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쉼터와 약간의 식량, 신호장치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m 길이의 보트와 방수포는 알바렌가의 생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음식 없이 5주에서 6주가 인간의 한계예요. 새와 물고기를 손으로 잡는 것은 까다롭지만 영리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작은 거북이를 잡아서 배에 던져 넣으면 신선한 고기를 얻을 수 있고 괴열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대부분의 거북, 새, 생선은 날로 먹어도 안전해요. 생선의 해양 독소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물도 중요합니다. 빗물, 수분 함량이 높은 새와 거북의 피, 고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대 환경의 주요 위험 요소는 열, 태양 복사, 탈수, 피부 문제, 동물의 공격입니다. 알바렌가는 햇빛 노출, 탈수, 비타민 결핍이 정신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막에서는 생존하기가 더 쉬워 보여요. 식물, 도마뱀, 뱀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무더운 낮에는 그늘에서 지내고 저녁과 아침처럼 서늘한 시간에는 움직일 수 있어요. 사막을 뜨겁고 건조한 모래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밤에는 추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울 준비를 하세요. 밤에 불을 피우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길을 잃었을 때 구조대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와 마른 덤불은 불을 피우는데 훌륭한 도움이 됩니다. 마른 동물 배설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한 핵심은 물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늘에서 쉼터를 찾으세요. 햇볕 아래에서 산책하지 마세요. 선인장 물을 마신다는 속설은 무시하세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 선인장 안의 액체는 독성이 있거든요. 지쳐서 누워 쉬고 싶더라도 가능하면 바닥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대기온도보다 30도 정도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좌석을 꺼내 그늘진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무엇이 의자로 적당할지 생각해보세요. 지면과의 거리를 45cm 이상 유지하도록 하세요. 햇볕이 따가울 때는 옷을 벗는 것은 좋은 생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험해요. 피부를 햇볕에 노출하면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탈수 증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능한 한 몸을 가리고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사막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돌발 홍수입니다. 도랑, 아로요, 협곡은 순식간에 물이 차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막에서는 탈수보다 익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폭우가 쏟아질 때는 높은 지대에 머무르고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피하세요. 북아프리카에서는 마라톤 대사블레가 열립니다. 이 대회는 일반 마라톤보다 6배 이상 긴 혹독한 달리기 대회로 사막 한가운데서 열리죠.
이탈리아 경찰관인 마우로는 1994년에 이 레이스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기 도중 모래폭풍이 몰아쳐 마우로는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그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렸어요. 그는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결국 그는 외딴 곳에 있는 버려진 신전에서 피신처를 찾았습니다. 생존 모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찾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사막을 질주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길을 잃고 헤매던 그는 마침내 작은 물 웅덩이가 있는 오아시스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하지만 탈수증으로 목과 입이 너무 부어 물을 삼킬 수 없었어요. 그는 하루 종일 물 웅덩이 옆에 누워 한 모금씩만 마셨어요. 다음날 아침 그는 물통에 물을 채우고 계속 걸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염소 발자국을 발견했고 그것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따라가다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염소를 돌보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마우로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소녀에게 달려갔고 처음에는 소녀를 겁에 질리게 했지만 결국 구조되었습니다. 이제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무인도에서는 바다나 사막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다음 단계를 따라하면 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냇물, 폭포, 비와 같은 담수원을 찾아요. 물이 없다면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용기를 넣은 다음 비밀로 덮어 태양 증류기를 만드세요. 빗물을 모아 끓여서 마시세요. 바다의 짠물은 피하세요. 다음 단계는 음식을 얻는 거예요. 코코넛과 바나나처럼 익숙한 과일만 먹고 낯선 열매는 피하세요. 해초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신선한 감귤류 과일을 먹으면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생선, 연체동물, 작은 동물에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막대기를 날카롭게 만들어 물고기나 새를 사냥하세요. 큰 짐승은 조심하고 필요한 경우 느린 곤충을 사냥하세요. 조개류는 완전히 익혀 먹습니다. 낯선 과일을 먹기 전에 피부와 입술에 문질러서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복숭아나 아몬드 냄새가 나는 과일은 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남은 음식이 있더라도 낭비하지 마세요. 남은 음식과 물을 보관하고 계획에 따라 사용하세요. 이런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넬슨 레디는 리우데자네이루 근처의 무인도에서 5일간 생존했습니다. 그는 그루마리 해변 근처 바위에서 경치를 구경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팔마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51세의 정원사인 그는 첫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동굴을 발견했고 다음 날에는 어부들이 남긴 텐트와 담요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날이 갈수록 네디 씨는 절망에 빠져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토요일, 제트스키를 타던 사람들이 셔츠를 흔들고 있는 네디를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했어요. 헬리콥터가 구조하러 왔고 그렇게 네디 씨는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